미국이 이란마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에는 오펙 플러스 러시아가 원유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졌다면요, 이제는 미국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미국은 지금 에너지, 해상 통로, 물류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격하면서 이란 주요 군사시설들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란이 미국을 전면적으로 타격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유 시설이나 상성 공격 같은 테러나 게릴라전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요, 이란은 군사적으로 정면승부를 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은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미국이 하르그 섬을 공격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란 바로 앞에 위치한 작은 섬이에요. 여기가 하루에 약 700만 배럴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터미널이 있어요. 즉,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거고, 지리적으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을 공격했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작전을 넘어서는 이란의 돈줄을 제대로 공격했는 거고, 이와 유사했던 게 며칠 전에 이란 군인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은행, 거기도 타격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뉴스가 왜 놀랍냐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로는 엄청나게 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운반되는 그런 통로고,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서 통과됩니다. 이란이 노리는 것은 이것을 막음으로써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을 유도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란은 이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은 그것을 넘어서 그 안쪽의 섬까지 타격을 해버리는 거죠. 즉,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서 이란은 완전히 패배했고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요, 전쟁이 끝나면은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 내놔라, 이거거든요. 하지만 이란이 요구했는 사항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핵 개발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작전을 진행하는 거라 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종전 협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핵을 쐈잖아요. 이제 미국이 과연 이 전쟁을 왜 했을까라는 것을 본다면요, 저는 에너지 패권으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현재 세계 원유 생산 1위가 바로 미국이에요. 생산 1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세계 석유의 핵심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얼마 전에 흡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원유 판매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었죠. 이제 이란 노리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마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에는 오펙 플러스 러시아가 원유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졌다면요, 이제는 미국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원유에 대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있었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난 직후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약 3,030억 배럴. 문제는 이 원유 자체가 중진류라서 좀 기술력도 필요하고 유가가 낮으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처럼 중동 전쟁을 통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두 번째 조금 다른 사례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었었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미국이 LNG 선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러시아가 공급했던 그런 판매처를 미국이 가져와 버리게 되죠. 그리고 2025년도에요. LNG 수출이 최대 수출을 기록하게 돼요. 미국은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렇다면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두 나라 모두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량이 많았었고, 이란의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했었죠. 원유 공급처를 미국에게 다 빼앗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정말 웃기게도 중국에게다가 미국산 원유 사라고 하고 있죠. 이게 조롱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지 비즈니스인지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상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베네수엘라를 도와주지도 못했었고 이란마저도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는 중국에게 원유를 공급하던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자 비교를 보인다면요. 최근에 미국의 파나마 운하 통제권도 다시 가지고 왔죠. 이게 북미하고 남미를 연결하는 그 세계 물류의 핵심 통로인데 이것도 원래 중국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미국이 그냥 나가라고 한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왔죠. 정리하자면요. 미국은 지금 에너지, 해상 통로, 물류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핵심은 에너지 패권 다툼이에요.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져오는, 다시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먹고요. 사우디와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원유 공급을 장악하게 되면요. 앞으로 세계 원유 가격 결정은 미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미국의 모든 전략은요. 다 중국을 향하고 있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측하기 참 힘드는데 다만 한 가지는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 과거에는 다른 국가들을 지원해 줬다면요. 이제는 그냥 뺏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밑바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 그리고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